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오늘 드디어 저희가 역사적인 날, 대한민국 최초, 그랜드 체로키 L과 에비에이터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촬영하면서 제일 떨리는 날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비조리 카스 저비조리입니다. 예. 오늘 이제 홍 과장님께서 촬영에 앞서가지고 꼭 소개시켜줄 분과 또 이제 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네. 부분 먼저 이제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영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프 오너스 패밀리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게 어떤 이제 그 모임이죠? 이제 현직 딜러들이 네네. 마음이 맞는 딜러들끼리 모여서 네네. 그러니까 혼자서 케어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을 서로 나눠서 케어를 해서 고객님께는 혜택을 돌려드리고 네. 예, 저희들 역시도 고객님께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 뭉친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분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모셔도 될까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 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지프오너스 패밀리에서 덩치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프 오너스 패밀리에서 헐크라고 좀 별명 붙어진 이지원 과장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홍 과장님 포함해서 이제 같이 이제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뭐 같이 이제 촬영도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은 관심 그리고 사랑, 격려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카페도 저희가 열어서 고객님들 의견들 계속 적극 수렴하고 있으니까요. 네. 가입하신 후에 뭐 많은 의견들 남겨주시면 적극 수렴해서 고객님의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드디어 오늘 지프 그랜드 체로키 L과 링컨의 에비에이터 만났습니다. 살짝 말씀드렸는데 오늘 가장 떨리는 것 같아요. 자, 정말 직접 비교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최대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 내용들을 생각을 해서 직접 운전도 해보고 실내에서 체크를 해보면서 한번 비교 꼼꼼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한번 알아주세요. 저는 지프 직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쏠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중립을 지키면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비에이터 쪽으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제가 촬영 전에 한번 둘러봤는데요. 일단 뭐 사이즈, 안의 구성 이런 부분이 정말 너무 동일해요. 그러면 이제 브랜드 차이 그리고 성격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요, 차고 높이 조절 부분이에요. 요거는 개별적으로 차고 조절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운전 하실 때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체크를 해서 차가 알아서 높이를 조절을 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의 성격상 이제 오프로드라든지 험로 탈출 이런 부분이 좀 지프의 성격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차체 높이 조절을 통해서 뭐 오프로드나 이런 곳을 이용하실 때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아예 또 높이 조절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동일한 에어서스다 보니까 모드를 통해서 차체 높이 조절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링컨의 트레이드 마크죠. 여기 보시면 번호키. 이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깜빡이고 키를 안 갖고 왔어도 이 번호키만으로도 차문을 열고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뭐 차에서 뭘 갖고 내려왔을 때, 근데 키를 안 갖고 왔을 때 다시 키를 가지러 갈 필요 없이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손잡이 부분부터도 느낌이 조금 다른 게 이 손잡이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손 안쪽에 누르는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으로 눌리게 되는데 이 도어 자체가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 여는 건 역시도 레버가 아닌 이 버튼으로 안쪽에서도 열고 닫을 수 있다 보니까 고급감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브라운 컬러를 준비를 해주시다 보니까 화사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반겨주는 계기판 쪽의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시원해요. 사이즈 같은 부분에서는 작은 느낌은 있습니다. 제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제가 사이즈가 작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그랜드 체로키 L에 비해서 작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뭐 고객님들이 이용하실 때의 사이즈에서는 불편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동 버튼의 위치, 그리고 공조기, 그리고 특이한 게 그랜드 체로키 L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식의
기아 변속이 가능했다면 링컨은 링컨만의 버튼식 기아 버튼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선호도에 따라서 나뉠 것 같은데요. 어느 건 역시 어느 게 뭐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요건 역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많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도 많이 멋스러운 것 같고 사실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기아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좋아요. 그리고 보시면 요 수납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다만 앉았을 때 시트가 링컨의 시트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방향의 움직임으로 고객님한테 딱 맞는 시트를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등받이 각도, 뭐 높이, 앞뒤 조절만 되는 게 아니라요, 볼 조인트 방식, 그리고 허벅지 길이 부분도 조절이 되는데, 특이한 거는 허벅지 길이 조절이 왼다리와 오른다리의 길이를 따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건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운전하다 보면은 뭐 조수석이야 동일하겠지만 오른다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동일한 길이로 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꼼꼼히 챙긴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라이트 부분에서도 보통 많은 분들이 수입차 하면은 다이얼식을 많이 아실 거예요. 유럽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방식인데, 저희 차 역시도 다이얼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스위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신선해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차량의 시스템은 아니다라는 느낌은 확 들어요. 그리고 요 차량에는 울티마 레벨 시스템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오디오 시스템이요. 요건 역시도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라서 꼭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2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카시트를 2개를 설치를 해놨어요. 우리 기자님 거 하나, 제 거 하나. 그래서 보시면 카시트 2개를 설치한 상태에서도 공간감이 충분히 나온다는 점. 그리고 잠시 후에는 그랜드 체로키에도 2개 동일하게 L에도 설치를 해서 공간감을 한번 비교해 봐 드릴 거예요. 그래서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앉기 위해서 요 카시트를 잠깐 제거를 할 텐데요. 아시다시피 뭐 아버님들은 쉽게 하시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꼈다 뺐다 할 수가 있고요. 제가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전에도 한 번은 저는 2열 시트를 비교해 본 적이 있었어요. 에비에이터 차량이랑.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고객님들께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여유롭고 리클라이닝 각도가 더 많다. 어디가? 그랜드 체로키 L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편해요. 쿠션감이 좋습니다. 시트 자체의 가죽 재질도 굉장히 좋고요. 앉을 때 푸근하게 감기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살이 좀 많이 쪄서 그런지 확실히 좀 끼는 느낌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편하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비교를 하자면 그랜드 체로키 L보다는 시트 사이즈가 작은 느낌. 하지만 허벅지 길이는 오히려 이 차량의 허벅지 길이는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그리고 리클라이닝 각도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더 눕혀지면 어떨까. 실제로 이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콘솔 부분도 조명이 들어가 있다든지 굉장히 구성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손 올려놓거나 이럴 때는 옆쪽에 있는 팔바지를 따로 내릴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3열 공간일 것 같아요. 2열에 앉은 김에 3열까지도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차량 칭찬하고 싶은 거는요, 2열에서도 이 루프의 개폐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2열에서 눈이 부실 때 앞좌석에 나 이것 좀 가림막 좀 해줘 이럴 필요가 없다는 점. 원하면은 2열에서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이 두 차량 모두 다 가족적 차량이지만 요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대형 세단, 슈퍼드리븐 같은 느낌의 성향이 조금 더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전석보다는 조수석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게 그랜드 체로키 L보다 많다는 점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차량 이제 3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완전 전동은 아니고요. 반자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받이 각도가 눌리는 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앞으로 슬라이딩이 되면서 이제 탑승을 해보겠는데,
요 부분에서 저는 자신감이 생기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3열 시트 자체가 편한 차를 찾기에는 어려워요. 예, 많이 어렵긴 한데 요 차량 자체가 시트가 일단은 낮아요. 시트가 일단 낮아서 어린 친구들이 타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성인이 탔을 때는 허벅지 부분이 조금 많이 뜨는 느낌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 뒤쪽으로 한번 갔을 땐 아무래도 저희가 자랑하는 그랜드 체로키 L의 공간성을 조금 비교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좁습니다. 조금 좁아요. 그래서 흔히들 3열은 좀 벌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막 완전한 벌칙보다는 조금 그래도 2열, 1열이 가장 좋고 2열이 그 다음에 3열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건 모든 차량이 동일할 거예요. 근데 2열과 3열의 격차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컵홀더라든지 에어덕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예, 다만 포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확장성에서는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데는 조금의 불편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역시 개방감이 좋아서 3열에서도 엄청 답답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2열에서는 뭐 개방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헤드룸 공간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제가 느낄 때는 시트가 좀 낮다 보니까 헤드룸 공간이 많이 생겨서 그랜드 체로키 L의 3열보다 헤드룸 공간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앉은키가 큰 분들한테는 더 편하게 머리가 닿지 않는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쿠션 자체는 링컨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나 이거 어떡하지? 네,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한 실내 리뷰 한번 해보고요. 제가 사랑하는 그랜드 체로키 L로 왔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앉았을 때 느낌부터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시트가 여유는 있어요. 타이트하게 감싼다는 느낌보다는 여유롭게 앉을 수 있다는 느낌이 있고요. 옵션 비교는 주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쪽에 환하게 보이는 시야각 이런 거는 에비에이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에비에이터를 타다가 이 차량을 타니까 이게 검은색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앞유리 부분 혹은 시트 포지션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위에 쪽이 답답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는 앞에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커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실제로 사이즈도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인터페이스 부분도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올라와 있다 보니까 운전 시에는 좀 시야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다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더 신형으로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듬어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성이나 이런 거는 이제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르게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취향 그리고 익숙해짐의 차이일 것 같아요. 다만 딱 봤을 때 버튼 수는 비슷하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직관적인 버튼들이 좀 더 밖에 나와 있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지프 차량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불편해 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에비에이터의 차량의 이제 버튼류가 조금 더 눈에 띄지 않는 걸 불편해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뭐 성향 차이 혹은 고객님들마다 이용하시는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조금 날 것 같고요. 뭐 익숙한 다이얼식 램프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 핸들 감도 같은 경우에도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서 요거는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비에이터랑 그랜드 체로키 L과의 차이점은 손잡이가 이제 기계식이냐 전자식이냐일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기계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당겨서 열게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거는 아이들이 이용할 때는 사실 전자식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 전시장에도 많이 보이는데 작은 아이들이 이걸 열 때 성인들이 이렇게 당기면 되는데 이 각도가 안 나오는 부분이 많아요. 아래쪽으로 당기려고 하는데 그럴 때 잘 안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는 전자식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안쪽에서 손을 꽉 잡는 부분으로도 탁 열리니까 그거는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다시피 카시트 2개를 장착했는데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비슷하다 혹은 조금 더 크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앉았을 때 폭이나 이런 부분은 에비에이터가 이제 가운데 센터 콘솔 쪽이 조금 더 널찍하게 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트 폭이나 이런 부분 조금 좁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시트 설치한 이후에서도 앞쪽 공간이나 이런 건 사실 뭐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를 했다고 이 부분이 아이가 막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공간은 어느 차량 역시 느껴지지는 않는 부분이고요. 자, 이번 요걸 뜯어내고 간단하죠? 우리 아버님들은 이런 거 아주 간단합니다. 자, 제가 한번 2열에 앉아 보겠습니다. 확실히 요 시트 길이가 에비에이터가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앉았을 때 막 많이 불편하다, 그 고객분들마다 느끼시는 게 조금 달라지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에비에이터가 조금 더 허벅지 길이가 길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비례해서 리클라이닝 각도 자체는 확실히 많이 눕혀지기 때문에 허벅지 쪽에서 오는 피로도는 더 많이 날려버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성향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짧은 거리를 이렇게 가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장거리 이런 부분에서는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리클라이닝 기능인 것 같고요. 이 차량은 뒤쪽이 이제 캡슐 시트인 거는 맞지만 팔바지가 따로 없어요. 콘솔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좀 높게 되어 있다 보니까 올려놓는 공간은 넉넉해요. 이거는 영화관에서도 하나짜리 팔걸이랑 이제 널찍한 팔걸이 두 개를 뭐 선호하시는 분들이 다를 텐데 혼자 앉을 때는 요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옆에서 일행이 있다 그러면은 요거 갖고 좀 미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컵홀더 역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2열에서 3열로 탑승할 때 사실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카시트를 장착한 상태에서는 3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자동 기능이다 보니까 이 시트 각도가 앞으로 접혀진 상태에서 앞으로 슬라이딩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카시트가 장착된 상태에서도 열립니다. 야, 이거, 야, 문 여는 건 아이들이 에비에이터가 더 좋지만 이게 어느 쪽이 더 막 완벽한 승자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가 훨씬 수월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한번 3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차량 역시도 딱 앉았을 때 느낌이 있어요. 3열 자체가 에비에이터보다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안락하게 막 푹 잠길 수 있게 정도의 높이는 아니지만 높이감이 있다 보니까 장점은 앞에 시야는 좋아요. 단점은 위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썬루프를 느끼는 각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1열 쪽 썬루프만 볼 수가 있고 2열 쪽 썬루프를 앉았을 때는 느껴지지가 않는 게, 이게 뭐, 야, 정말 진짜 박빙이네요. 앞에는 잘 보이는데 위에는 안 보이고, 에비에이터는 앞에는 잘 안 보이더라도 위가 잘 보이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열로 갔을 때 확실히 3열 공간은 공간성에서는 확실히 위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헤드룸 공간이 이렇게 하면 저는 닿습니다. 아까 에비에이터에서는 전혀 안 닿았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헤드룸 공간은 에비에이터가 확실히 좋다. 그리고 요 글라스 부분도 위에를 못 보다 보니까 옆을 더 많이 보라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컵홀더 역시 동일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에어덕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C포트와 USB 단자가 있다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다리 공간은 그래도 체로키 승, 머리 공간은 에비에이터 승입니다. 야, 이거 재밌네요. 기자님, 나 너무 재밌어, 비교하는 느낌이. 저희가 또 이렇게 이제 그 비교를 이제 일단 주행에 앞서가지고 이제 해봤는데, 네네. 제가 만약 고객이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지프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지프 촬영을 권해드리겠지만, 사실 저도 한 발만 나서면은 소비자가 되잖아요. 네. 야,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주행을 했을 때 두 차가 이제 어떤 차이점을 보였는지 저희가 항상 다니는 그 동일한 조건으로 한번 주행을 해볼 거고, 처음에는 저희가 에비에이터를 제가 타면서 네네. 어떤 느낌인지 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네. 가보시죠. 가보시죠.